재확산으로 도내 축제와 행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관람객이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양육수당 공약이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상 연령대와 지급액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지방의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지방 대학은 지금도 미달이 많은데 부분별한 정원 증원은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4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구도 제한 등 3대 현안을 다루는 TF 활동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각종 축제와 행사를 재개하려던 도내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줄줄이 예정된 축제와 행사 준비에 분주하던 지자체들은 또다시 취소 사태를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충주 중앙탑 일원에서 개막하는 충주 호수축제.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 가운데 하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번번이 취소되다 4년 만에야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역대 최대인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쇼와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인 행사장과 물놀이장 등 주요 출입구에 체온 측정이 가능한 전신 방역기를 설치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국제음악영화제를 준비 중인 제천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대폭 축소 개최하던 영화제를 올해는 개폐막식은 물론 원서머 나잇 등 대형 공연 프로그램까지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관객들이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책 유심히 관찰을 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 중앙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영동 포도축제, 음성 품바축제, 청원 생명축제 등 코로나19로 취소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시군마다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막 기지개를 켠 지역 축제들마저 취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오늘 청주시 상당보건소를 찾아 4차 접종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4차 접종을 맞으면 3차까지만 맞을 때보다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의 4차 접종 대상자는 65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8.7%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한몫했던 김영환 지사의 양육수당 공약이 점점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못 박았지만 지원 대상과 액수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하면 1,000만 원 지급, 양육수당은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김영환 지사. 하지만 인수위가 양육수당을 100대 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넘기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월 1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한 양육수당 지급 실행 계획은 여전히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시기만 있을 뿐 시군 분담 비율과 소요 예산 등 지급 현실화를 위한 핵심 사안들이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출산 인센티브 제도인 부모급여 정책이 본격화되면 이와 연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부모급여는 1세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시군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아이에 대한 사항은 지금 이제 시군하고의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내부적인 저희 이제 도에 대한 여건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야 돼서
결국 충북의 전체 재정 여건과 시군의 분담 여력, 정부 정책 등 주변 상황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건데 대상 연령대와 지급액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라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연령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지원액에 대한 부분이 약간씩의 좀 변동이 있을지라도 충청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사의 핵심 공약이 온전히 실행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여론은 부정적인데요. 충북만 해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입생 모집률이 5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결국 신입생 모집난만 가중시킬 거란 우려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는 신증설 요건 4가지 중 교원, 즉 교수만 확보되면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고 기업과 협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정원 외 학생을 뽑는 계약 정원제도 신설됩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에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처한다는 계획이지만 무분별한 학과 정원 증원은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박사학교 이상 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증원을 많이 시킨다면은 산업에서 일을 필요로 하는 그 인력보다도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규모는 5,700여 명. 이 중 학부생이 2,000명인데 교육부 사전조사에서 수도권 대학 14곳이 1,300여 명 증원 의사를 밝혀 우려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방대학은 미달이 많아 현재 정원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충북도청 대학협력팀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지역 8개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9곳의 평균 모집률은 5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이제 거의 그 정원이 미달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의 이제 현재 상황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발표가 아닌가.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지방대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43일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고도 제한과 신청사 건립 등 이른바 3대 현안을 다루는 TF 활동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단시간에 매듭 짓기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소통과 공감, 변화와 혁신, 균형과 상생이란 시정 방향을 제시하며 공식적인 역할을 마쳤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설립과 같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과제와 웰빙 테마파크 민자유치, 청주교도소 이전 등 새롭게 부상한 지역 수건을 민선 8기에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유지하고 또 어떤 면은 좋은 거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전에 했던 거를 뭐 전부 그냥 어떤 이런 거와 관계없이 뭐 없앤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미 민선 7기 한범덕시장 체제에서 역점 사업이었던 우암산 둘레길, 원도심 고도 제한, 신청사 건립은 줄줄이 변경, 해제, 철거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별도의 데크길 주송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원도심 고도 제한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옛 청주시청사 본관에 대해서는 철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문화재청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된 측면도 없잖아 있더라.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분들이 모인 어떤 그런 집단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 이 때문에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해산했지만 TF팀은 일단 다음 달까지 계속 가동됩니다. 소통과 공감을 얻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까지
어쩌면 예상보다 더 긴 진통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 신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스쿨을 개관했습니다. 충북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요즘 새롭게 떠오른 AI 메타버스 교육을 선도한다는 목표인데요. 장원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학습을 통해 개별 상황에 대처합니다. 우리 악수하자. 네, 코로나로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카메라로 사물 등을 인식하고 반응하며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AI 로봇입니다. 간단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도 구현합니다. 요즘 전기차 보면은 자율주행 있죠? 네. 그 자율주행 코드가 이 코드를 통해서 이 선을 인식해서 가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그린 동물 캐릭터들이 디지털 스캔을 통과하면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바닷속에서 헤엄치면서 다니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 메타버스 교육을 이끌 디지털 스쿨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고 익힐 AI 메타버스 교육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스쿨이 충북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영재교육과 취업교육 등 심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8명을 기록하며 84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숫자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4로 유행 확산 국면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까지 70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7배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약국과 편의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식약처가 오는 9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한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편의점 브랜드 전국 4만 8천여 개 체인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되며 편의점 위치와 재고량 등 자가검사 키트 구매 정보는 편의점 보유 현황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환경 공약이 부실하다며 재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수질 개선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고 탄소 중립 거점 조성의 실제 내용도 오송삼 국가산단 조성으로 거대한 탄소 배출원이 생기는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 자리가 중앙당의 수용 거부로 하루 만에 다시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충북도당 선관위가 이강일 씨의 부정선거를 이유로 경선 2위인 김영근 전 도의장에게 지역위원장을 승계했지만 중앙당 비대위는 비대위 의결 사안을 충북도당 선관위에서 뒤집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강일 상임이사는 중앙당 비대위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은 만큼 사실상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진천군 문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 4대도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운전자 3명이 크게 다쳤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네페스 3개 기업 그리고 한국폴리텍 청주 캠퍼스는 오늘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폴리텍에서 한 달 동안 연계 교육형 현장 실습을 이수한 후 네페스 3개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양육수당 공약이 후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도 변경이 불가피하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물며 도민 전체와의 약속은 그 무게감이 훨씬 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